안녕하세요. 리빌딩 부동산의 김현규 대표입니다.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문의가 많이 오시는 손님의 유형이 어떻게 되죠? 요즘은 아무래도 밸류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액대는 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핵심 지역에 리모델링을 해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찾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한 3년 동안 빌딩 시장이 굉장히 호황기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빌딩을 매매하는 이유에 있어서 크게 총 3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밸류업 목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이 가장 많고,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좀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제 대출 금리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매입하시는 분은 좀 많이 적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에 최근 가장 많이 하는 매입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옥용, 그렇죠. 실사용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실제로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떤 사례일까요? 이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가 무려 3번이나 같은 건물로 이루어진 물건입니다. 솔직히 뭐 1년에 3번이나 거래가 됐다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1년부터 빌딩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던 매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사실 이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딩 매매 부동산, 모든 부동산들이 갖고 있었던 매물이고, 많은 손님들도 아무래도 가격이 40억 미만이다 보니까 한 번씩은 다 검토를 해봤을 매물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명확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굉장히 좀 크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반 정도 되는 사이에서 3번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좀 특이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매물을 보면서 한번 이게 왜 3번이나 팔릴 수 있었는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 563-27번지입니다. 디스코에서 보시면 이게 거래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2022년 1월에 37억 8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39억 5천, 이렇게 3번 거래가 됐는데 이 3번의 거래 모두 저희 리빌딩 부동산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입지죠.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처음 매입한 가격이 30억대 매입할 수 있는 강남의 꼬마 빌딩이었다. 이게 아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소위 이제 강남에 이제 건물을 한번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강남에 건물을 사려면 20억, 30억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돼. 혹은 거기 건물을 내가 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빌딩을 사겠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순위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신사동이라고 하면 가장 메리트가 있고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은 일단 30억에 그때 나왔던 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동산들이나 손님들이 검토했지만 결국에는 다 계약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좀 단점이었을까요? 보는 손님마다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도로폭이 너무 좁다. 대지평수가 작기 때문에 이걸 내가 추후에 밸류업을 시키기에 너무 협소한 대지평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매수에 좀 꺼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밸류업을 한다, 신축행위, 증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최소적으로 대지평수가 약 한 50평 정도 이상은 나와야 좀 사업성이 검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을 저희가 처음 접수하고 저희도 이제 손님분들과 진행을 할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가 증축을 검토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쵸. 신축을 검토해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평이고요. 그리고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고, 네, 그리고 건물의 상태를 보게 되면 네, 연면적이 약 34평. 엄청 작죠. 네, 그리고 지상 2층, 지하 1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3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그렇게 높지도 못한 상태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건물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강남에 30억대, 그쵸. 예, 물건이 과연 있을까? 그것도 신사동에. 예, 그게 제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을지병원 사거리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여기도 굉장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 신사선이 여기 생길 곳이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거의 만약 여기 생긴다면 뭐 도보로 1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좀 뚜렷한 장점도 있고 뚜렷한 단점도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매도자, 그러니까 2021년에 매각하셨던 분이 이 건물을 언제 샀냐면 2014년에 매입을 하셨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냥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던 거를 이제 9억 8천에 매입을 하셨죠. 네, 이거를 매입을 하셔서 그동안은 계속 쭉 임대를 주고 계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가 2020년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외벽과 내벽을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니까 확실히 보여지는 느낌이 달라지긴 했네요. 네, 이제 누가 봐도 주택인 건물에서 좀 이제 상업용 건물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매도하신 분께서 이제 유명 의류 디자이너이셨기 때문에 1층하고 지하실은 작업장과 이렇게 쇼룸 형태로 사용하셨고, 2층은 직접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매각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빌딩 시장이 한참 호황기였기 때문에 결정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매입을 해드린 다음 매수자 분께서는 이제 이걸 처음에 사업용으로 쓰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쵸. 사옥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셨고,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건물, 내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네, 뭐 매년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갱신의 문제도 있고,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결국에 내 거를 갖고 싶어 하시는데, 결국에 이렇게 사업용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매입했을 때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사업장 규모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싸움이었거든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대로 연면적이 뭐 30평대라고 나오지만 실제 면적은 거의 한 40평 정도 실면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이걸 매수하신 분들도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0만원 넘게 주고 계셨었어요. 처음으로 2021년에 매입하신 분이 30억 2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대출을 24억. 24억. 네, 대출 무려 80% 내셨어요. 그 당시에 금리가 뭐 2.5%에서 3%, 네, 코로나 시기여서 그렇게 되니까 한 달에 한 이자를 24억을 대출냈는데 600만 원밖에 안 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하신 게, 내가 어디 임차로 있을 때 월 600씩 내나? 네, 이렇게 건물을 하나 사서 내가 편하게 사용하나? 어차피 나가는 임대료나 이자가 비슷하게 되니, 그러면 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집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고, 뚜렷하게 장점, 아까 말씀드린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고 신사동이라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셨었죠. 요게 약간 저희가 계약하면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대표님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거? 그때 이슈가 매도자, 매수자 둘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매도자는 양도세 이슈가 있었고, 매수자는 취득세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 합의가 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자 측에서 갑자기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주택 상태로 가지고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잔금전 용도 변경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양도세를 절감하려고 했고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보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그쵸. 예, 근데 이 2년 거주 요건에 한 6개월 정도 모자라는 것을 합의하고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매각은 다 하기로 결정됐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매수 쪽 법인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반대로 또 취득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쵸. 취득세 이슈가 또 발생해서 중과가 되려다 보니 운 좋게 그 기간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법인 설립하고 5년이 지났을 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데, 취득세 중과가 되면 아시다시피 거의 취득세가 2배로 나오기 그쵸. 때문에 2배 이상 나오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가 직접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설립한 법인인데도 이런 양도세 거주기간이나 취득세에 관련된 법인 설립 시기를 꼼꼼하게 혹은 이제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가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발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약 시점을 뒤로 미루면 매도자 역시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 그쵸. 첫 번째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매각은 얼마에 계약이 체결됐죠? 네, 30억 2천에 계약됐던 것이 37억 8천에 네, 계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거래하는 데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시 제 매각 의사를 말씀하셨고 나서 거의 한두 달 안에 네, 계약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뛴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때가 가장 빌딩 시장의 호황기여서 그쵸. 네, 이 주변에 또 다시 새로운 거래 사례가 나오고 집가가 그동안 상승하다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 37억 8천 1년 만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께서는 뭐 그동안 들어갔던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도 시세 차익을 한 3, 4억 정도 얻으신 것 같고, 두 번째 매수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걸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불과 1년 전에 30억이었던 건물이 지금 1년 사이에 뭐 8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그쵸. 거의 25% 가격이 1년 동안 올랐는데 과연 내가 이걸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빌딩 시장이 그 당시에 불장이었던 거를 다들 경험하면서 1년 사이에 막 2배 가까이 뛴 건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때는 1년 사이에 가격이 뛰었다는 게 대부분이 좀 납득이 갔었어요. 그쵸. 네, 뭐 40억이었던 건물이 1년 사이에 갑자기 70억, 80억 되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봤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이런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궁금하실 사항들이 이제 그럼 또 세 번째 매수자는 도대체 그쵸. 세 번째는 왜 이걸 또 샀을까? 네, 왜 이걸 또 샀던 매수자는 또 매각을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매수자도 본인이 사옥을 직접 짓기 위해서 이걸 샀지만 바로 1년 만에 매각을 하시고, 네, 이 매수자분 역시도 이 건물을 한 10개월 정도 사용하시면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큰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시기 위해서 이걸 매각하시기로 결정하셨었어요. 그쵸. 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희소성도 있고, 희소성에서 기반하는 바로 황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 매수자 역시도 실사용 목적으로 사옥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병원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임대할 곳을 찾아보다가, 그쵸. 사실 근데 병원이라는 게 한번 옮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어렵죠. 네, 이미 자리 잡아놓은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기들 이런 것들 하면 이전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셨던 건 뭐 이런 사무용 공간을 추가적으로 임대한다기보다 차라리 건물을 매입해서 본인 병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하셨고요.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39억 5천. 39억 5천. 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시세 차익이 별로 안 났어요. 그쵸.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금리 인상이 있었고 매수에 대한 문의도 조금 떨어졌을 시기였고. 네, 맞습니다. 올해 아마 1월 달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파트 가격도 한참 갑자기 급락했던 시기였고, 금리도 코로나 시절 한 3년간 우리가 막 제로금리에 익숙해서 대출금리 뭐 2%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2년 뭐 10월부터 금리가 갑자기 막 상승하더니 5%, 6%까지 올라가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 문의도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예전과 같이 매수자가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1년 대비해서는 뭐 금액이 거의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 아마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시면 뭐 매수자는 거의 손해보지 않은 정도로, 네, 매각하신 금액이 39억 5천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특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예, 한 건물을 가지고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3번이나 거래되고, 예, 그리고 뭐 그 3번의 거래를 다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고, 예, 강남권에서 물건을 보시면서 자주 거래되는 거를 좀 보셨나요? 간혹 있긴 한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확실히. 네,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 트렌드 자체가 밸류업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막 갑자기 1, 2년 안에 매수자가 뭐 2번, 3번 바뀌고, 네, 이런 경우가 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매입하셨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멸시 정도만 해놓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시는 물건들은 좀 그쵸. 있는데, 네. 근데 또 반면에 이런 건물들은 실사용 목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건물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손보거나 뭐 이렇게 사용할 때 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떤 매물이든지 사실 장점과 단점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건물처럼 좀 장점이 좀 뚜렷하면 사실 집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실사용 목적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선호가 많이 높아지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이한 거래 사례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직접 거래했던 사례나 혹은 저희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뤄보면서 아까 취득세나 양도세 이슈 같이 어떤 것들을 한번 계약 전에 점검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